과전법. 그래서 과전법인데 과전법은 일단 이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 오케이? 과전법은 뭐가 중요하다? 흐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전법과 과전법이 어떻게 변하느냐. 직전법. 그 다음에 관수관급체. 직접법 폐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체, 직전법 폐지. 과전법은 일단 무슨 왕이야? 공양왕은 뭐예요? 고려 마지막 왕이지. 그렇지?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 그래서 조선시대에 존재하는 제도로서 과전법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전법은 누구야? 세조지. 세조. 관수관급체는 누구예요? 직전법 폐지는? 명종이지. 명종. 그지? 자, 과전법도 일단 뭐에 관한 제도야? 수조권이지. 수조권. 우리 처음 중세 고대부터 이렇게 쭉 갔을 때 다 뭐에 관한 제도예요? 수조권에 관한 제도야. 수조권. 그지? 이것도 역시 수조권에 관한 제도고, 수조권에 관한 제도인데 여기서는 좀 뭔가 흐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조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수조권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또 잡혀있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조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살펴볼게. 자, 뭐라 그랬어요? 땅이 있으면, 이 건물이 있으면 건물, 그지? 이 건물이 그 당시 때 뭐야? 땅이지. 땅. 맞지? 이 건물주가 있을 거 아니야. 건물주. 건물주가 원래는 세금을 어디다 내? 국가에다가. 맞지? 국가에다 세금을 내고,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뭐야? 월급을 주는 거지. 맞지? 세금을 내는 거고, 월급을. 이게 이 당시 때로 얘기하면, 이 당시 때는 뭐겠어요? 이 건물주가 지주가 되는 거지. 이 공무원은 뭐야? 뭐 지금의 공무원이나 뭐 마찬가지 관리, 맞지? 옛날에는 귀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래서 원래는 지금 시스템은 이렇게 가는 건데, 예전에 어떻게 했다고? 그냥 건물주가 이 공무원한테 줬다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수조권이라 그랬지. 수조권인데 몇 분의 몇을 가져가는 거야? 10분의 1을. 만약에 지금으로 이렇게 예를 든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 이 건물주를 찾아오는 거지. 그렇지? 건물주를 찾아와서 이 건물에 해당한, 내가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한 수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찾아와서 받는 거지. 10분의 1을. 맞지? 10분의 1을 받아가는 거야. 이게 수조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주에 있는 나 같은 사람들은 뭐야? 여기 지금 건물의 한 층을 빌리고 있는 사람이잖아. 맞지? 이렇게. 여기 지금 3층이니까 여기 3층을 빌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는 지금 여기로 얘기하면 임차인이지만 이 당시 때로 하면 뭐야? 소장농이 되는 거지. 소장농. 나는 소장농이야 사실은. 그렇지? 그러면 나는 이 지주한테 뭘 바치는 거야? 소장농은 지주한테 지대라는 걸 바치는 거지. 자, 지대는 몇 분의 몇을 바치려고? 2분의 1. 자, 이 지대가 세금이 아니지. 그렇지? 내가 이 건물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값을 이 사람한테 주는 거지. 그렇지? 임대료를 주는 거지. 임대료. 그래서 임대료라고 하는 거잖아. 이해돼? 이런 개념이야 일단. 그래서 이 지대라는 개념과 이 수조권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수조권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또 이 건물주 지주한테는 무슨 개념이 있는 거야? 이 지주는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주한테 있는 거지. 건물주한테 있는 거지. 소유권은. 지주가 공무원한테 10분의 1 주는 거죠. 그럼 이 건물주가 소유권이 있는 거지. 그렇지? 만약에 이 공무원이 나한테 오면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지? 이 건물주랑 상관이 있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일단은 이런 개념이 수조권이라고 그랬어. 맞지? 그럼 과전법도 역시 이런 개념이야 다. 10분의 1을 바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다 몇 분의 몇이다? 10분의 1이다. 뭐 수확량의 10분의 1, 생산량의 10분의 1. 오케이?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런 수조권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걸 살펴볼 거야.
그래서 과정법은 일단 목적이 뭐냐면 목적은 뭐예요?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의 확충이다. 거기다가 국가 재정 확충도 있는 거고. 자, 이 과정법을 실시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뭐 목적이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확보지만 그러면 옛날에도 토지제도가 괜찮았다면 이렇게 바꾸지 않겠지. 근데 바꿨던 이유가 뭐겠어요? 고려 때를 넘어가야지. 고려 때 뭐가 수조권 제도가 뭐가 있었어? 전시가 제도가 문란해졌단 말이야. 각종 전란과 막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럼 전시가 제도가 문란해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토지도 겸병하고 이렇게 되면서 대농장도 소유하고 억울한 노비도 발생하고 그래서 공양왕 때도 뭐 전민 변종도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땅이 수조권 개념이 막 이상해지니까 다시 제대로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게 이거야. 오케이? 과전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신진사대부가 결과론적으로 조선을 건국하게 되니까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확충이랑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그다음 자영농도 육성하려고 오케이? 뭐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제 실시한다. 오케이? 그래서 전시과에서 과전법으로 넘어온 건 이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전법은 특이한 게 뭐야? 어디에만 준 거야? 경기지방에다가 경기지방만 과전법을 실시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오케이? 이게 포인트고 경기지방 뭐랑 비슷해요? 대동법. 대동법 아직 안 배웠지만 대동법 초창기 때는 경기지방에 갔단 말이야. 대동법 초창기에는 경기지방 갔다가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얼마가 걸려요? 한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왜? 양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오케이? 양반들이 대동법은 좀 이따 보실 테고 경기 지방에 한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수신전, 휴량전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과전법은 누구한테 주겠어요? 관리한테 주는데 관리는 전직 관리도 있고 현직 관리도 있지. 그럼 제일 중요한 관리가 누구야? 현직 관리지 당연히. 근데 전직 관리도 줬다는 거야. 오케이? 전직 관리, 현직 관리. 자, 수신전, 휴량전. 수신전은 뭐예요? 수신전은 몸을 닦다 이랬잖아. 누가 몸을 닦는 거야? 누가 몸을 닦으니까 몸이 깨끗이 된다는 얘기잖아. 누가 몸을 닦다는 얘기예요? 부인이. 오케이? 관리의 부인이 몸을 닦는다는 얘기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도 수절을 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미망인, 과부를 의미하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 휴량전은 누구야? 휴량전은 엄마도 아빠도 다 죽고 고아를 의미하는 거야. 고아. 오케이? 이런 사람한테 이런 애들한테 얘네는 사실은 뭐 공무원은 아니지만 얘네한테도 땅이 물려져 갔다는 거지. 오케이? 이해돼? 그다음 전직 관리도 있고 현직 관리. 그럼 요거는 잘 생각해 보면 원래 수조권이 좀 그런 거랑 비슷한데 연금제도랑 비슷하단 말이야. 월급의 개념도 있고 연금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무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렇지? 월급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거지. 그다음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월급 계속 받잖아. 그다음에 퇴직한 이후에도 뭐야? 연금을 받으니까, 그렇지? 연금을 받는 개념. 바로 연금을 여러분들이 받는 게 뭐야? 전직 관리가 됐을 때 전직 관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는 게 연금 받는다는 거잖아. 그지? 이게 연금이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았다가 만약에 죽었어. 아유, 여러분들이 죽으면 좀 그런데 하여튼 죽었어. 그러면 누구야? 배우자한테 이렇게 상속이 된다고, 연금이. 오케이? 연금 청구권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금이 계속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연금에 손을 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점점점 연금은 줄어들 거야. 공무원 연금은. 분명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경제 논리상. 왜냐하면 평생 또랑 받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술력이나 의료기술이나 이런 게 발달하면서 점점점 오래 살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돈을 계속 받아가잖아. 기약 없이. 그렇지? 그래서 지금
그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기업체나 이런 데서 사적 연금들 있잖아. 그 연금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걔네들도 그렇게 하면 손해니까 자기한테. 걔네는 삐꾸가 아니거든. 자기네가 손해 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도 점점 없어지고.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봐봐. 수신전, 휴량전 이런 것들이 얘네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돈인데 그 돈을 계속 가져가는 거야. 물론 이 국가에 봉사하고 이거에 대한 차원으로 주는 거 아니야. 예. 너네들의 그 사람을 기려서 그 자식들한테도 주는 거고, 이 사람도 너가 국가에 봉사했으니까 이거 주는 거야. 이렇게 주다 보니까 경기도의 경기지방에 한정한 땅의 수조지가 다 모자리겠지. 모자려지다 보니까 이제 직전법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직전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이런 좀 문제가 됐던 수신전 없애고, 휴량전 없애고, 그다음 뭐야? 전직 관리 없애는 거야. 진짜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야? 현직 관리지. 그냥 현직 관리만 줘라. 이게 직전법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 때도 한번 배웠지만 전직 관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한자로? 산관이라고 부른다 그렇지. 산관. 왜? 해산된 관리라고 해서. 그렇지? 현직 관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직관이라고 부른다 그렇지. 그래서 직전법에 이 직관의 직자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모르겠으면 현직전법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오케이? 현직한테만 주는 거야. 알겠어요? 현직한테만 주는 거야. 야 수조할 땅도 부족해지고 이런데 월급 줄 게 부족하니까 야 제일 중요한 게 현직이니까 현직한테만 줘. 이게 바로 뭐다? 직전법이다. 오케이? 왜냐면 새로 또 관리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지? 새로 관리들이 들어왔는데 새로 오는 관리들한테 줄 돈이 제일 중요하지 전직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오케이? 자, 이렇게 돼버린 거야. 자, 그렇다면 기존에 전직 관리로서 땅을 받던 사람들, 그 다음에 저기 앞으로 이제 신진 관리가 된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나중에 노후가 두렵겠지. 지금 나 같은 이렇게 장사하고 뭐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제일 두려운 게 노후야. 이거를 따로 돈을 떼서 이거 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미리 떼가면은 상관없는데 공무원들은 미리 떼간단 말이야. 그게 너네들도 연금을 내는 게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고 너네들이 월급에서 떼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걸 미리 떼가면 상관없는데 미리 떼가지 않으니까 내가 사적 연금을 넣지 않은 이상 이게 노후가 두려운 거야. 그러면 이렇게 딱 법이 변해 버리니까 공무원들이나 관리들은 어떻게 써요? 이제 노후가 두려워지는 거지. 그렇지? 노후가 두려워지니까 그럼 수조지가 더 줄어드는 거잖아. 옛날에는 전직 관리였을 때도 땅을 받을 수 있는데 와서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수조권 개념할 때 얘기했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딱 받아가잖아. 이 당시 때만 해도 있잖아.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에서 상인 이런 사람들 아니지. 지금은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뭐야? 돈이 많은 사람들이지. 그렇지? 근데 또 잘 나가는 사람들 누구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그래서 뭐 그 경제랑 정치랑 또 유착되고 이러잖아. 맞지? 정경 유착되고 이러잖아. 맞지?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돈이 이 당시 때만 해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지. 근데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나중에 노후에 땅이 더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내 아들한테 물려줄 땅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어떤 방법을 취하겠어? 응?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하겠어? 더 뜯어내는 거지 일단. 오케이? 그러면 몇 분의 몇이라고 그랬어? 10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더 뜯어내는 거지. 뭐, 야, 더 내, 새끼야. 8분의 1. 이제 이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이 또 누구겠어요? 공신들이지. 공신들은 또 공신전을 받긴 하는데 공신들에다가 이 공신들이 누구야? 조선 초기를 지배했던 훈구파란 말이야. 맞지? 이런 사람들이 더 뜯어내고 훈구파가 그 다음에 또 방법이 또 있어. 어떻게 하겠어? 자기의 건물을 만들면 되지. 그렇지? 자기의 건물을 지으면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돈 제일 많은 사람이니까. 예전에는 수조하는 데서 이렇게 딱딱 받아가니까 별로 그런 생각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내 소유 토지를 만들면 되잖아. 내 소유 토지를 점점 확대하는 거지. 사실은 이때의 훈구파의 모습이 딱 누구의 모습이냐면 고려 말에 권문세족의 모습과 비슷해진 거야. 과전법을 실시했던 이유가 뭐예요? 권문세족들이 자기 땅, 소유, 토지 이때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은 딱 힘만 약해지면 자기네 이득 얻으려고 노력하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다 그거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 권문세적인 모습과 아주 비슷해지는 거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자기 소유 토지를 계속 늘리다 보면 불법적으로 이 새끼들이 힘이 있으니까 막 뺏을 거 아니야. 자영농 토지도 원래는 자영농 토지한테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야 500만 원 줄게 임마. 아 싫어해 하면 법을 막 만들어가지고 뺏어갈 거 아니야. 지금도 그런 판에 이때는 오죽했겠어. 그지?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취한 거야 얘네가. 계속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겠지. 그지? 문제가 많이 생기서 바로 성종 때 관수강급제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는 현직 관리한테 주는 직전법 폐지가 여기 나온다는 건 이건 다 일단 기본적으로 직전법이란 얘기지. 직전법 속에서 이런 방법을 취했던 거야. 오케이? 이해돼? 봐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잘 볼 것이 뭐냐면 성종 때 관수강급제잖아. 맞지? 성종은 정치적으로 뭘 했던 거예요? 항상 정치랑 경제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성종 때 관수강급제를 실시한 게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요런 좀 전에 이유 때문에 관수강급제를 실시했단 말이야. 이 훈구파들이 퇴직 후에 그다음 노후의 생활을 우려해가지고 자기 소유권 막 확대하고 이런 그리고 또 수조권을 막 남용하고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면서 그지? 그거랑 그 성종 때 정치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살임을 등용하기 시작하잖아. 그 살임 등용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종직이 아저씨잖아. 김종직. 맞지? 그지? 그러면서 또 사화도 발생하고 다 여기다 연결 지을 수 있잖아. 성종 때 관수강급제가 실시한 건 훈구파에 대한 견제의 이유가 있단 말이야. 견제의 느낌이 있다는 거야. 봐봐. 살인을 등용한 것도 훈구파를 견제. 와, 이 새끼들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살인들 등용한 거잖아. 그렇지? 관수강급제를 실시한 것도 역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 오케이? 그럼 관수강급제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네자 한자 성어처럼 돼 있는 건 다 어떻게 자르라고 두 자를 딱 자르라고. 맞지? 관에서 수급하고 관에서 지급한다. 오케이? 관에서 거두고. 그래서 뭐야? 일단 아까 얘기했던 건물주랑 건물주니까 뭐예요? 지주가 되겠지. 지주. 맞지? 이 지주랑 그다음 원래는 국가가 있었는데 그다음 이게 뭐야? 수조권자가 있는 거야. 수조권자가 뭐야? 관리지. 관리. 그지? 수조권자 관리가 이 원래 이렇게 뜯어갔잖아. 얘가 가서 뜯어갔잖아. 맞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 왜냐하면 이 수조권이 있다는 걸 자체를 가져가지고 원래는 사실은 어떻게 돼? 월급 개념이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다 그랬어요. 야 이 새끼야 삥 뜯는 것처럼 야 이 새끼야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번엔 5분의 1 뭐 지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야 완전히. 그럼 이 건물주 정말 짜증나겠지. 짜증나도 어쩔 수 없잖아 이 당시 때는. 그런 개념이 돼버렸다는 거야. 그러다가 중간에 지방관청이 관아가 딱 중간에 딱 끼는 거지. 야 얘가 직접 찾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둘이 대면하지 말고 야, 건물주는 지방관청에 이렇게 내 세금을 이렇게 내면 월급을 이렇게 줄게. 딱 정확하게 월급의 개념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줄게. 아까 우리 개념처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케이? 이게 뭐냐 봐봐. 지방관청에서 세금을 거두잖아. 오케이? 지방관청에서 월급을 어떻게 지급하지? 급 오케이? 그래서 관수관급제야. 알겠어요? 관수관급제. 이것도 역시 일단 기본적으로 현직 관리한테 준 건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직전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때 이 세금을 직전세라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이때 이 세금을 직전세라고 한다고. 근데 예전이랑 어떤 차이가 생겼어? 예전에 이 새끼가 너네들이 여기 건물주 찾아와가지고 야 가져와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럴 수가 없잖아. 여기 찾아봤자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관청에다 다 냈어요 이러지. 맞지? 관청에서 돈 주는 거잖아. 이해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지금 시스템의 중간 과정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관청이 개입했다. 이 크게 보면 국가잖아, 맞지?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관청의 개념이다가 나중에는 그냥 국가에서 그냥 다 통제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는 거지. 이해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어떻게 되겠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얘네가 막 뜯어낸 수조권 남용이나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물론 소유권의 개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자기 소유 토지 사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 문제는 이제 계속 생겨나는 거야. 오케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점점점 늘리는 개념은 계속 생겨난다고. 왜? 이때부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걔네가 퇴직 후에 생활이 우려되니까. 근데 수조권 남용하는 거 있지. 아까 전에 막 5분의 1 뺏어가고 이런 거 있지. 그거는 관청이 딱 들어감으로써 딱 통제하면서 10분의 1 딱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뭐 지방관청 그냥 국가에서 지금 시스템처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 국가에서 봐봐 건물주 지주한테 세금 받고 공무원한테 월급 주면 되잖아. 녹봉 주면 되잖아. 그냥 녹봉으로 다 줘. 녹봉으로. 그러면 되잖아, 맞지? 그 개념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바로 직전법 폐지다. 이해돼? 그런 개념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는데 잘 봐봐.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있잖아. 수조권이랑 소유권은 딱 정확하게 반대의 개념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좀 약간 반대의 개념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 오케이? 좀 다른 개념이 그냥 반대 개념이 아니고 원래는 다른 개념인데 여기서는 반대처럼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봐봐. 수조권은 갈수록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고 있지. 맞지? 그래서 수조권 뭐라고 하냐면 전주 정객제라고 해. 그래서 전주 정객제 하면 전주가 이 땅 주인 같잖아. 밭 전체에다 주인 주자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바로 수조권자야. 전주가. 정객이 땅 주인이고. 오케이? 어쨌든 이 전주 정객제가 땅 주인이 마치 객 같은 거야. 오케이? 세금을 바치는 그런 개념이니까. 오케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전주 정객제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곧 수조권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수조권과 같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수조권 개념은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그렇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전주 정객제는. 그제? 이해돼? 그러면 전주 정객제가 줄어들면 줄어듦에 따라 아까 기억나? 그 수조권이 점점 없어지면은 관리들 입장에서 너네가 관리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됐어? 소유권은 어떻게 됐어? 점점점 늘린다고. 봐봐. 똑같은 논리야. 너네 만약에 연금이 줄어들잖아. 너네가 받을 연금이 줄어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너네 땅을 늘리던가 너네 건물을 만들던가 아니면 너네 노후를 위해서 다른 연금에 들던가 이렇게 할 거라고. 그치? 그 개념이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땅이 연금 너네가 연금을 하나 사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돼? 지금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질수록 어떻게 로또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 로또를 하는 사람들이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두려운 거야 이제 나중에 어떻게 살지. 그리고 노령화 된다고 하니까 자꾸 두려운 거야 진짜. 나중에 자식들이 나 봉양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이미 여러분들 부모님부터 있잖아. 여러분들 부모님의 부모님들 잘 모시지 않아. 요즘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 그러면 너네들은 모시겠냐? 모시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너네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지. 내가 먹고 살 방법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소유권의 개념은 늘어나는 거야. 그럼 이 소유권도 얘처럼 전주정객처럼 이렇게 멋들어진 표현을 쓰면 이걸 뭐라고 하냐? 지주전호제라고 해.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나타내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지주전호제는 뭐냐? 잘 보면 지주전호제가 뭐냐? 잘 보면 지주가 있잖아. 지주랑 전호가 있잖아. 맞지? 그럼 지주는 뭐야? 지주는 소유권자지. 뭐해? 땅의 소유권자지. 땅 소유권자고. 전호는 뭐야? 전호는 뭐야? 소장농이야. 소장농. 오케이? 그럼 지주 전호제가 어떻게 된다? 확산된다. 오케이? 점점점 확산된다. 당연한 논리로서 이제 없어졌으니까 수조권이. 이해돼? 그러면 지주 전호제는 쭉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확산되는 거지. 왜? 지주전호제가 뭘 보여주는 거니까? 바로 소유권을 보여주는 제도가 지주전호제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지주들이 되는 사람들은 다 누구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란 얘기야. 대부분 다 관리들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전호가 있으려면 땅이 조금이면 있잖아. 봐봐. 건물이 1층이면 있잖아. 전호가 있을 수가 없지. 건물이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5층, 6층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어떻게 돈이 많아야지. 이 당시 때 뭐야? 권력이 많은 사람이어야지만 돈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지주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주가 아니고 말 그대로 하면 땅의 소유자가 땅의 주인이지만 이거는 그냥 자영농이랑 구분되는 거야. 자영농은 어떻게 해서 자기 땅을 마련하는 사람들을 자영농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지주는 이 지주들도 뭐 자영농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지주는 뭐야? 지주는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주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 큰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혼자 이 땅을 다 경작할 수가 없잖아. 그럼 노비들이 쓸 거 아니야. 근데 노비들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딴 애들한테 빌려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지주전호제는 어떻게 된다? 확대되는 거야. 그래서 지주전호제랑 전주전객제랑 무슨 그래프야? 반비례 그래프인 거야. 알겠어? 왜 그런 거야? 전주전객제가 의미하는 게 수조권이니까 수조권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내가 내가 원래 받는 돈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소유권의 개념이 점점점 확산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만큼을 부자들은 채운단 말이야. 부자들은 삐꾸가 아니야. 자기가 손해 보는 짓을 하지 않는다고. 오케이? 이해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보면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라는 말을 쓴다. 만약에 그럼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응? 국가가 토지를 지배하는 그 힘, 이 힘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 감소되겠어? 확대되겠어? 확대되는 거지. 왜? 봐봐. 아까는 관리, 지금 이 수조권이란 개념 딱 보면 관리랑 이 건물주랑의 개념이지. 국가는 물론 국가에 최종적으로 세금을 받는 개념이지만 관리랑 건물주의 지금 딱 그런 개념이잖아. 둘이만 있잖아. 근데 이때는 지방관청이 딱 끼지. 맞지? 그럼 국가에 이제 소속돼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다가 국가가 딱 개입하잖아. 그럼 국가가 이제 토지를 지배하는 거지. 국가의 토지 지배력은 어떻게 된다? 점점 확대된다. 국가의 토지 지배력은. 오케이? 지금 모든 토지는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야? 국가가 지배하고 있는 거지. 이해돼? 국가가 지배하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지. 그럼 세금을 낼 필요가 없잖아. 그냥 내 땅인데.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이 당시 때는 이게 국가의 토지라고 생각 안 하고 왕의 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대대로 여기서 살았던 게 왕 덕분이라는 거지. 오케이? 왕권은 신이 주는 거니까 왕권 신수설이란 말이야. 그래서 국가에 내가 이 토지는 왕토 사상이 있었어. 왕의 토지라고. 근데 지금 뭐야? 지금은 국토라 그러지. 국토라 그러잖아. 내 땅도 국토야.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거지. 안 그러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잖아. 이해돼? 그래서 국가의 토지 지배력은 점점점 토지 지배권은 확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일단 과정법은 어느 정도 다 끝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암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과직, 관직. 오케이? 과직, 관직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 보이나요? 여기 이쪽도 과직, 관직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 여기 위에 왕들도 공세, 성명 무슨 성명을 발표한다 이러잖아. 공세, 성명, 과직, 관직, 공세, 성명. 오케이? 물론 나중에 정확하게 다 암기하고 있으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단 암기하기 전까지는 과직, 관직, 공세, 성명. 오케이? 과직, 관직, 공세, 성명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